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물풍선을 핑계로 북한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해 남북 간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그 드론사가 평양에 가는 무인기를 띄웠고 지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잖아요. 부인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일요일 날 거기 평양에 갔던 무인기 장비들이라든가 장비 이거를 일요일 날 주말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한 대에 들어있던 걸 불을 태워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파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장관의 그 승인하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맞췄어, 이씨. 예, 반갑습니다. 아수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그 윤석열 계엄 선포를 맞이해서 또 긴급하게 방송을 했는데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죠? 예. 예. 한 주 지난 이 시점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 좀 나누려고 모셨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두 분의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지금 오늘도 이 국회에서 군부대의 책임자급들을 불러가지고 계속 이 질의응답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고요. 저는 근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딱 이렇게 눈에 띄는 대목이 어쨌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무인기를 날려보내고 그다음에 원점 타격을 뭐 지시했다라는 이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건 사실상 국지전을 일으켜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엄으로 밀고 나가려고 했다라는 그런 이제 의도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 계엄은 단기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뭐 국지전 벌어지지 않았고 그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북이 나름대로 전략적 인내를 했다라는 부분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 지점에서 제가 제일 먼저 두 분한테 묻고 싶은 게 그렇다라면은 상당한 기간 동안에 꽤 오랫동안에 이제 윤석열 정부 내에서 이 핵심들이 모여가지고 이 계엄을 준비를 해 들어갔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게 미국에서는 과연 이 부분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나? 정말 모르고 있었나? 몰랐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이런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미국은 윤석열의 계엄 시도를 정말 몰랐을까?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는 마치 우리는 몰랐다는 것처럼 굉장히 당황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한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소통한 적이 없다라고 딱 잡아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우리 김 이사장님 한번 네. 짚어주시죠. 예. 한국의 정치사, 특히나 해방, 전쟁, 한미동맹,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 체제상 미국이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미국은 예. 당연히 알았죠. 예. 당연히 모른 척 하는 거겠죠. 아마도 우리 아수다를 시청하시는 분들 정도의 인식 수준이라면은 분명히 주한미군, CIA, 미 국무성, 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한국 정치 전반을 꿰차고 있는 미국적 이해관계 속에서 몰랐을 리가 없죠. 아마도 특히나 군이 주도했단 말입니다. 국방부가 주도했단 말입니다. 네. 윤석열과 김용현의 인식체계 속에서는 반드시 어떤 식이든 주한미군 내지는 CIA 이들과의 연계 속에서 물어보든지 내지는 의견을 계속 타진했을 것이다. 예. 100% 알았다라는 거라고 전 정리하고 싶습니다. 뭐 우리 저 이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그건 이제 미국이 몰랐다면 그건 천조국에 대한 선조국. 예, 그것이 예의가 아니지. 예의가 아니죠. 신뢰를 들어봐도 미국이 어쨌든 2차 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한 600차례 전후 정변, 예. 그다음에 색깔혁명 이런 걸 쭉 해왔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61년 5.16 쿠데타, 5.16 예. 그리고 12.12 또 그렇죠. 아픈 쿠데타가 예. 있죠. 이 두 경우에 그 미국 그 관리들이 직접 고백을 했죠. 5.16 경우에는 당시 그 덜레스 CIA 국장이
자기 재임 중에 가장 그 잘한 해외 공작 성공 사례가 그렇죠. 박정희 맞습니다. 그렇다. 예. 직접 뭐 처음부터 다 했다는 거죠. 12.12 역시 마찬가지죠. 당시 그 얼마 전에 죽은 미국 그 위컴 당시 주한 미군 사령관이 역시 그 한국에서 해외 정책 중에 이제 제일 잘한 게 12.12 쿠데타였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뭐 상식적으로 미국은 이 계엄 시도 그 과정을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윤석열의 내란 기획, 계엄 시도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도록 했던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미국은 과연 이 국면에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윤석열의 내란 기획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 미국을 예. 단일한 하나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예. 무슨 뜻이냐? 지난 70년 역사 속에서 미국적 이해관계가 대한민국 정치에 투영되는 구조는 가장 크게는 주한미군이 있죠. 예. 가장 실질적인 무력으로서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를 실제로 설계하고 만들었던 CIA가 있죠. 그렇죠. 예. 미 국무성 라인이 있죠. 다양한 라인들이 미 본국과는 전혀 관계없이 돌아가는 구조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다양한 구조들이 여러 통로에서 이미 윤석열, 김용현의 내란 모의에 대해서 이미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제각기 다 달랐을 것이다. CIA 입장이 달랐을 것이고 미군들의 입장이 달랐을 것이다. 그리고 국무성 라인도 좀 달랐을 것이다. 그러면서 퉁쳐서 이야기해 보면은 이 상황이 미국적 이해관계하고 순기능일지 역기능일지를 판단해서 마지막 최종 평가를 해야 되는데 방조했죠. 사실은 방임했고 부대 이동도 다 그들이 인가 속에서 뜻에서 봅니다. 성공했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이야기했을 것이고 불과 2시간 반 만에 4시간 만에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도 앞에서 완전히 좌절되는 상황을 보면서 뜨거워서 아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네거티브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확산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미국의 한반도 정세, 동아시아 정세, 중국, 러시아 포위 전략 속에서 소위 말하는 이 지역에서의 분쟁적 위기를 조장하려는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긍정적으로 속으로 잘 되길 바랬을 것이다. 근데 딱 실패하는 순간 태세 전환을 확실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 부분이 조금 민감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저희 방송 때는 바로 그 사태가 발생한 직후라서 이게 막 어떻게 될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안개가 좀 거치면서 그렇죠. 드러나는 거는 그 동원된 그 특수전 부대원들이 뭐 전차가 아닌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어디 한강변에 가서 뭐 컵라면 끓여 먹으면서 시간을 이렇게 지연시키고 굉장히 좀 허술하게 이런 여러 가지 이 신호들을 보면 저는 이렇게 미국이 아까 말씀하신 미국 내에서도 여러 이제 그룹들이 의견 그룹들이 있고 한데 어쨌든 그걸 포함해서 그 윤석열을 이렇게 추동해서 일단 결행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 그 라인들에서 지휘 라인들을 통해서 그 이렇게 의도적으로 막은 게 아닌가. 그건 뭐냐 하면 그 윤석열을 전면에 내세워서 붕 띄워서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식물로 한 방에 그 증발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약간 또 다른 이렇게 차원의 그럼 결론적으로 윤석열 보내기 작전이었다. 날리기 작전. 그런 윤석열 보내기 작전이었다. 지난 일주일 쭉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저는 거기에 훨씬 더 이렇게 신빙성이 사실 저 말도 일리가 있잖아. 일리가 있죠. 아니, 오히려 미국이 모를 수는 없는데 당연하죠. 윤석열을 계속 밀어서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린 뭐 무인기 원점 타격부터 한반도에서 국지전을 도발해서 조금 더 미국이 그 지금 말씀하신 전 세계적인 분쟁이 커지고 있는데 그중에 한반도까지 거기에 끌어들이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부였느냐. 근데 거기엔 미국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그 윤석열을 부추겨서 옛날에 뭐 박근혜를 탄핵할 때는 그 태블릿 같은 거 이렇게 어떻게 노출을 시켜서 몇 달 동안 이제 끌잖아요.
그 과정들이 지금은 상당히 피곤하다. 미국도 이렇게 권력 교체기에 있고 트럼프 한 방에 힘을 낮추고 보내는, 있고 야.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예. 딱 드는 생각이 예. 미국이 보냈다. 참 재미있는 한 가지 가설일 수 있는데.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방금 선생님 말씀 중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국지전이 확산되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예. 전 동의하거든요. 예. 그런데 무인기를 3차례나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때 북이 전략적 인내를 하지 않고 응전했었으면 예. 네. 미국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야. 그렇죠. 그건 또 독자적인 윤석열과 김용현 우리 군 작품 같단 말이야 또. 근데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 때 어쨌든 이 바이든 행정부와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기 그 중간 권력의 어떤 이양기 공백기 속에서 아까 우리 김 이사장님도 말씀하신 게 미국 내에도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이 있을 수 있다. CIA 입장이나 국무부의 입장이나 아니면 뭐 대사관의 입장이라든가 그리고 바이든의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등장할 트럼프 쪽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공존하고 충돌하는 그 과정에서 어쨌든 한쪽에서는 윤석열의 이 비상계엄을 통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국지전을 일으켜서 만약에 비상계엄이 만들어진다라면 일거에 지금 전국을 장악을 하고 자기 식대로 밀어붙여가지고 국회를 날리고 이런 부분이 가능했을 텐데 그런 것을 꿈꾸고 준비했던 뭔가 그룹도 있지 않았는가. 또 뒤에 가서 보니까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감당하고 추진할 만한 윤석열의 능력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아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 싶어서 또 제동을 거는 또 이런 부분들도 또 있지 않았을까. 이게 전 복합적으로 다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과연 그 윤석열이 12시 반에 개헌 발표를 하고 예. 그 국회에서 한 2-3시간 뒤에 예. 해제 의결이 나오고 그 짧은 시간에 미국이 그 모든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는데 그렇죠. 그러면 예. 또 상당히 또 다른 돌발 변수들이 예. 그 사이에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역으로 지금 쭉 그 사태 추이 전개 과정을 보면 지금 젊은이들까지 갑자기 튀어나오고 예. 우리도 물론 예상을 못했습니다만 우리도 예상을 못했죠. 예. 그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쨌든 약간 그 성숙해 있는 어떤 민주적인 에너지 이런 부분들 포함할 때 미국이 두려운 거는 그 윤석열을 끝까지 밀었을 때 예. 계엄을 이렇게 성공하고 밀었을 때 80년 광주처럼 그 미국의 정책 부담. 미국에 대한 부담으로 화살이 그렇죠. 모든 모순이 이렇게 미국으로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반미 감정이 그렇죠. 들끓어 오른다라든가 예, 이렇게 예. 또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을 이렇게 예방혁명 차원에서 미리 윤석열을 좀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어떤 필요가 더 크지 않았을까? 일단은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 사장님 정리하시겠지만 예. 이건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참 뭐냐? 정리가 쉽지 않은데. 뭐가 정리? 우리가 큰 욕심 내지 말고요. 예. 한 가지는 또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 미국은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시도와 관련해서 예.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 그건 우리가 인식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 방임 내지는 조장했을 수도 있는데 딱 대한민국 민주주의 영향에 딱 가로막히니까 태세 전환을 확실히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진짜 원하는 것처럼 이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미국의 이정적 태도에 대해서는 좀 짚어야 되겠다라고 그러면 봅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일단 한번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저는 동의했다. 방임했다고 봅니다. 방임했다. 예. 그런 형태로 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서울 상공에 예. 서울 상공에 헬기가 떠요. 그건 그거는 사실은 간단치 않은 이야기거든. 그거는 미국의 무기나 특전사야, 그것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예. 그거는 우리 군 장성들의 이 뇌 구조상 반드시 국방부 장관 내지는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합참 마찬가지. 그건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이해관계를 쭉 사전에 타산했었을 것이다.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라든가 여타의 의원들로부터 사전 내용들이 좀 이렇게 좀 리크되는 그런 소스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 계엄설이 9월 정도부터 나왔거든요. 김민석 의원이 이제 폭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얼마 전에 추미애 의원이 며칠 전에는 또 이제 방첩사의 어떤 계엄 관련 문건도 이제 폭로를 하고 쭉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국방부 내에서든 아니면은 뭐 관련된 어떤 미국의 어떤 관할하에 있는 이 틀 안에서 흘러나오지 않고서는 그게 입수가 돼서 발표가 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는 한쪽으로는 계엄이 이렇게 밀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또 한쪽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도 양박자로 양동작전으로 또 준비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사전에 들거든요. 김을 빼는. 예. 실제로 준비는 뭐 6개월 전부터 예. 있다고 지금 나오니까 합수하고 같이. 그리고 이번에 또 좀 특이한 게 이제 그 약 3,000명 정도 전체 병력을 준비를 했는데 동원된 건 약 600명? 600명 정도. 5분의 1 정도밖에 예, 안 되는. 예. 그러면 그 대통령 국방장관 이렇게 겸사령관 라인으로 이렇게 쭉 그 일사불란하게 초단위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쿠데타인데 예. 계엄인데 과연 그 나머지 병력을 이렇게 뭐 해태 이렇게 사보타지하게 했던 그 힘은 대통령보다 어디서 분명히 나온다. 예. 위에 있는 힘이죠. 그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가 지금 첫 번째로 미국은 과연 윤석열의 내란 획책 계엄 시도를 정말 몰랐을까? 근데 두 분의 의견은 모를 리가 없다. 알았다. 근데 알았다라면 미국의 목표와 의도는 무엇이었나? 우리 이 유경환 이사장님은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을 한 방에 날리기 위한 또 이 고차원의 어떤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이 김장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미국 내부에서 어떤 이제 의견 차이나 충돌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형태로 좀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한 번 더 나가서 그러면 현 시점에 미국의 마지막 최종적인 선택은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이 상황에서 지금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이 이제 더 이상 지킬 수는 없어요. 완전히 윤석열을 내쳐지고 버려지는 그는 결국에는 뭐 탄핵이 되든 뭐 퇴진을 하든 뭐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든 윤석열은 끝났다. 이런 이제 형태로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윤석열 끝난 이후에 국힘은 그다음에 민주당은 과연 어떤 형태로 미국은 이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또 이게 접촉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하시죠. 예. 예. 먼저 이 말씀부터 좀 꼭 좀 드리고 싶은 게요. 맞아요. 미국적 이해관계와 한국 정치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은 한마디로 상수를 넘어서 절대적이죠. 그걸 인정을 합니다. 많은 종편들이라든가 분석가들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 듣고 있으면 좀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가 왜 불편한가? 다들 알아요. 대한민국 정치는 미국이 결정한다라는 프레임 안에서 이야기 다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죠. 그게 씁쓸해 사실은.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미국에 보고도 안 하고 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결정한다는 걸 깔아놓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야, 우리들 모두 미국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인식이 돌아갔구나. 그건 단연코 결코 부정해야 된다. 대한민국 정치의 독자적 자율성 이건 자주 독립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 광장에서 시민들이 진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민주주의 질서를 올곧이 세우기 위해서 진짜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먼저 하면서 미국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 1월 20일 취임입니다. 한국 계엄 상황, 비상 계엄 내지는 내란 상황 이 엄청난 엄혹한 질서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별 관심 없을 겁니다. 진짜 관심을 가지는 건 누구냐? 너무 씁쓸하네요. 누구냐? 주한미군, CIA 그리고 국무성 라인들, 네오콘들 이들 정도 특히 군과 CIA 정도가 즉 미국의 대통령 누구 관계없이 한국을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관장 컨트롤하고 있었던 이들의 입장에서는 주판화를 엄청나게 튕길 것이다. 그래서 국힘, 민주당 할 것 없이 시민사회 전 분야를 망라고 컨트롤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촉각을 곤두에 세워서 어떻게든 미국적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정치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것은 국힘, 민주당, 야육당 다 포괄해서 다 만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국힘을 중심으로 함께 윤석열 탄핵 국면으로 국힘과 함께 좀 이렇게 정치적인 해산을 해 가는 과정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치적 독책 자율성을 챙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주 독립의 헌정 질서들을 만들 수 있는 광장의 힘이 좀 많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광장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고 특히
이후에 펼쳐질 정치 정세나 정치 일정 속에 네. 미국의 의도나 미국의 입김이 그대로 관철되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광장의 힘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시민의 힘. 예. 네. 그 지금처럼 이제 역사의 큰 공간이 열리면 예. 그 지난 토요일 날그 여의도에 그렇게 100만 이상이 예. 더구나 이제 그 20대 전후의 그 젊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우르르 나오실 줄 뭐 상상도 못했죠. 우르르? 그렇죠. 대거 압도적으로. 예. 선물이 열리면 이제 더구나 이제 44년 만에 쿠데타를 이렇게 젊은이들이 상상도 못했던 경험을 하면서 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5.16이나 12.12 또 그리고 이 사회 전반을 이렇게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다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장악력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죠. 눈에 띄고 이런 부분들을 그 열린 광장에서 조금 더 체감하고 구조적으로 학습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 지금 이제 이런 시기가 좀 저는 상당히 큰 이렇게 공간이 열리는 느낌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안타까운 게 지금 뭐 윤상현이 어제 그랬죠. 뭐 예. 이런 상황이 뭐 1년 지나면 다 까먹는다. 이건 도봉의 김재섭 의원한테 이야기. 예, 이 국민들을 완전히 국민들 개돼지로 하는 참 예. 개돼지고 세대가리로 하는 거죠. 이게. 역시 그들은 국민이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좀 그 참 창피한 게 사실 그 박근혜 탄핵 때 적어도 한 10년에서 20년 정도는 최소한 저 수구 정당들이 재집권을 못할 것이다라고 우리도 내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예. 바로 이렇게 넘겨주고 바로 넘겨줬죠. 예. 그래서 5.16이나 12.12 이런 예. 쿠데타들의 기억이 다시 이렇게 나오고 또 이 수구 이렇게 극우 정당이 아직도 그 토대를 이 땅에서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것. 이 기반들을 좀 이 기회에 허물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데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어쨌든 이 미국은 본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것이 더 미국이 구도하는 짜고 있는 그 구도 질서가 허물어지지 않게 현재 광장이 더 확장되고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라는 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 윤석열 탄핵이 가결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가결돼서 합리적인 생각이죠. 이 광장으로 분출된 이 힘이 한풀 좀 꺾이도록 만드는 그리고 광장에 힘이 안 모인다라면 그 다음에는 제도권의 어떤 정치 질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국힘이 어떻게 나올지 또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걷고 어떤 형태로 정치 일정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이제는 이 대중들이 광장에 모인 우리의 시민들의 힘이 소외되어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빨리 그냥 탄핵시켜 버리지 않을까 오히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뭐 탄핵을 하면 좋은데 이게 또 괜한 걱정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예. 이번 주에 학생들 시험도 끝난다는데. 시험 끝나면 이제 고등학생 대거 나온다는데. 나온다죠. 예. 어쨌든 이제 굉장히 긴박하고 역동적인 어떤 정치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예. 메시지는 그런 거죠. 광장의 힘, 시민의 힘, 국민의 민주주의의 역량들이 이 전화위복 계획을 삼아서 향후 정치 일정에 엄청나게 투영이 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을 열패감에 사로잡았던 2016년의 재판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아, 수다를 시청하시는 분들 정도 되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광장에 계속 그래서 탄핵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새로운 예. 광장 민주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를 또 만들어야 그러니까 되겠죠. 새로운 7공화국 뭐 개헌이 필요하다면 개헌 네. 그다음에 새로운 정치 질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면 이 모든 것이 광장의 힘을 통해서 이제 재편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2016년 17년 그 박근혜 탄핵 국면 이후에 이것이 그냥 이 정치권 제도 정치권으로 일방적으로 넘어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배제되고 소외되는 이런 결과가 이번에 다시 반복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네.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사태 핵심 이제 범죄적인 요소는 결국 그 내란죄, 그다음에 외환죄죠. 네. 그렇죠. 예, 예. 그 국지도발까지. 예. 그래서 이제 국도 이렇게 국가안보를 통수권자가 위험에 몰아넣는 상황인데 뭐 일설에는 이제 원점 타격하면 할 때 북이 대응하면 뭐 이렇게 바로 전쟁 기업 들어가는 핵폭탄을 것이죠. 써도 예. 할 수 없다 뭐 이런 핵폭탄을 써도 윤석열이 그런 표현가 있었다고 하죠. 그런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무도한 적어도 이렇게 극우 수구적인 어떤 정치 이념이나 그 토대들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털고 가는 게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국민의힘이 한번 그렇게 후퇴하고 그 탄핵에 그 동조를 안 한 게 저는 상당히 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질이 다 들여다버렸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내란 동조, 그 다음에 외환 동조, 정체성을 정확히 드러냈고. 내란의 공범입니다. 예. 그게 이제 뭐 박근혜 그 국정농단하고도 같이 연결돼 있고 그 이전에 두 번의 쿠데타의 역사하고도 그렇죠. 뿌리를 같이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냉정하게 청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주체적으로는 그 이렇게 박근혜 저 이후에 저 지금 정권을 이렇게 헌납했던 그런 이렇게 과정들을 지난 촛불혁명의 이렇게 성과와 한계들을 좀 냉정히 보면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좀 자주적이고 더 민주적인 이렇게 정권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죠. 유경환 선배님 말씀이어서 이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탄핵 구속 내란 외환죄 이건 뭐 전 기정사실로 봅니다. 네. 진짜 이번 이 상황을 전환해보기 계기로 삼기 위해서 질적 전환이 진짜 필요하다면 내란에 결과론적으로 동조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 국민의힘은 그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도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고 사실은 윤석열 내란에 동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질적으로 다른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저 스탠스들을 국민이 단죄하는 그런 광장이 돼야 된다. 저는 그걸 꼭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마도 이 광장의 열기와 힘을 본다라면은 조만간 탄핵은 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란죄로 이제 구속 수사, 처벌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기 위한 사회 대개혁을 위한 그런 과정으로 또 새로운 어떤 공화국 수립을 위한 그런 과정으로 광장의 힘이 더욱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첨가하고 싶은 게 탄핵 이 계엄 국면에서 비상계엄 탄핵 이 국면에서 참 희한하게도 러시아 북한군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 북한군 파병설이 사라졌어요. 뉴스에서. 윤석열과 함께 사라지다. 파병설이. 윤석열과 함께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다. 이 파병설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죠. 흘린 주체도 윤석열을 그렇고. 통해서 근데 이걸 또 북한군 파병설이 가짜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이 아수다인데 그 당시 아수다에 굉장히 많은 이제 댓글들이 달렸어. 이 종북 자빨 새끼들 북한으로 가라부터 시작을 해서 이 나쁜 놈들. 그때 그 댓글을 통해서 특히 저한테 그리고 우리 촬영 감독님한테 깊은 상처를 주신 분들 이 댓글로 좀 미안하다. 아수다가 맞았다. 이런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두 분 모시고 다시 윤석열 내란 획책 그리고 탄핵 국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윤석열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도 다시 방송을 통해 가지고 탄핵 이후에 우리는 어떤 길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광장의 힘을 모아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